은퇴를 앞둔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몇 년이라도 일찍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할 걸 하는 후회가 대부분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효율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 플랜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은퇴 시점에는 자산이 작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평소 자금 관리 및 절세, 그리고 비과세활용과 재테크에 대한 공부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매출과 순이익이라도 은퇴 시점 퇴직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인 CEO분들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팀장님들이 제안하실 수 있는 플랜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대표님들의 특징 중 하나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직원관리, 난이도 증가와 각종 세금들에 대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기보다는 가급적 굵게 사업을 영위하며 조금 빠른 은퇴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오래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조금이라도 젊은 때 은퇴하고 싶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생각보다 없네. 세금까지 다 내면서 은퇴 자금 마련이 가능할까? 하루하루 경영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내가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담당 세무사와 논의를 해도 뾰족한 수는 없고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은 법인 대표님들의 이러한 고민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는데 한번 조금씩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대표님은 법인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인 자금을 급여 등으로 인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등이 개시되면 최고 50%에 달하는 추가적인 세금을 가족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남은 세후 재산에 대해 다시 최고 50%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혹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알게 되면 효율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본인 개인 자금이 아닌 법인 자금을 활용하여 법인 차량을 리스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그냥 법인 단계에서 바로 비용 처리를 하며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죠. 노후 준비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다시 이러한 자금을 인출하여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은 세금들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접 차량 리스 계약을 하는 것처럼 법인 단계에서 경영정기보험 혹은 종신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퇴직 플랜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활용한 은퇴 플랜에 대해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매달 830만 원씩 10년간 약 10억 원에 불입을 했고 은퇴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약 4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불입액과 해지환급금의 차액인 6억 원에 대해 과거 10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며 법인세를 절감받았습니다. 남은 해지환급금 4억 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보험 상품의 수입자를 대표님으로 바꾼 뒤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받는 생활자금 및 최종 자녀 사망보험금을 고려하여 세금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생활자금에 강점이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경영인정기보험보다 비용 인정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끝까지 유지한다고 했을 때 총 수령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 자금을 활용하여 더 많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에게 종신보험을 제안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십니다. 돈이 묶이는 게 싫다. 해지하면 나만 손해다. 납부 기간이 너무 길다든 이러한 거절을 미리 예상하여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이 상품은 급격한 매출 증가 때 추가 납입을 통해 납입기간 단축을, 매출 하락일 때는 납입 중지 등을 통한 부담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뭔가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표자의 고충을 고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따라서 납입 정지,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생활자금 옵션, 사망보험금, 납입 면제 등의 기능을 대표님 상황에 충분히 녹여서 브리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최근 고액 계약을 받은 사례인데요.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영인 정기보험, 주황색이 생활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함께 부부 상담을 진행했는데 사장님은 한 번에 해지원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선호하셨고 사모님은 사망보험금이 생활자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선호하셨습니다. 결론은 경영인 정기보험 300만 원과 종신보험 400만 원으로 대표님의 니즈와 사모님의 니즈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설계로 최종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영인 정기보험과 생활자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상호 보완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확률 높은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중요한 프레임이고 클로징 로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의외로 노후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당장 내년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10년, 장기 플랜은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팀장님들이 정말 대표님의 노후를 위해 때로는 강하게 말씀드려 준비를 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그림처럼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측정 후 계단 형식으로 프레임을 구축을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언급드린 경영인 정기보험과 일시 해지원급금과 생활자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잘 조합한다면 나라로부터 받는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과 결합하여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미루기만 하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표님들이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 가입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여 대표님께 금리 이상의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